안녕하세요. 두피 전문가 탕미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조금 전에 벚꽃을 좀 보고 왔는데 힐링이 좀 되네요. 여러분들도 좀 힐링을 하시면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겠죠? 왜 힐링이 필요하냐면 이게 계속 일만 하다 보면은 이 세포 자체가 굉장히 경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시간 가진 거 기억하시죠? 근데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50분 정도 집중해서 일하고 10분 정도는 내가 조금 뇌를 쉬어주고 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면 뇌가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고요. 저는 이제 꾸준히 그런 식으로 좀 생활을 해봤더니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머리도 이렇게 보면은 흰머리 때문에 그렇지 여기 이렇게 보면 머리가 좀 많이 빽빽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흰머리 때문에 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 흰머리 때문에 자 봐봐요. 제 나이 지금 60인데 이 정도면 잘 유지를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잘 관리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저처럼 뭐 속속들이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생활 속에서 잘하고 계신지 또 이제 잘할 수 있게끔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좀 메시지도 좀 드리고 관리법도 드리고 홈케어 방법도 드리고 여러분과 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좀 찍어 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 유튜브 찍는 게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예요. 힘들어요. 기획하고 또 막 이렇게 방송에서는 막 이렇게 다 대본 짜서 편집해서 해주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그냥 생생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가장 큰 스트레스. 유튜브. 그렇지만 또 여러분하고 서로 또 궁금해하는 거, 저는 또 알려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보자 라고 해서 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좀 실수하더라도 좀 봐주시고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이 뭘까요? 피부 늙는 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애를 쓰고 안 늙으려고 막 애를 쓰고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피부 관리도 굉장히 막 피부도 보면은 오자마자 닦고 솜으로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품 내서 좀 닦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은 뭐 모공 청소하고 그 다음에 팩도 붙이고 요즘은 또 일일 팩도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팩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매일 하라고 홈쇼핑에서도 그러고 매일 하면 좋다라는 식으로 많이 나와서 집에도 막 팩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뭐 30일 팩, 뭐 보름 팩, 뭐 어디 뭐 리프팅 팩, 뭐 이런 식으로 얼굴 관리는 너무들 열심히 하시니까 요즘은 되게 많이 젊어진 것 같아요. 뭐 60대이신 분들이 뭐 30대처럼 보이는 연예인들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이제는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피부도 중요하지만 이 머리가 빠지면 우리가 10년은 늙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 안 빠지려고 또 머리카락도 심어서 있어 보이게 하려고 또 문신도 해보고 막 염색도 해보고 탈색도 해보고 머리 갖고 진짜 별짓 다 하잖아요. 그쵸? 의외로 머리가 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파마해야죠. 잘라야죠. 여기 남자들 보면은 다운펌 해야지.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안 좋은 거 알지만 또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들은 또 머리 빠지니까 마이녹실 먹는다. 남성들은 프로페시아 먹는다. 머리 빠지면 또 이식한다. 정수리 비어 보이면 또 여기다가 막 그냥 문신한다. 막 뭐 또 머리 좀 뭐 예식 같은 뭐 행사가 있으면 또 막 부분 가발 써갖고 또 풍성하게 왜 이렇게 하겠어요? 남들보다 좀 이뻐 보이고 젊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깔이 좋아야 일단은 있어 보이고, 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함부로 사실 못 하잖아요. 그 속 내면을 보기 전에 이미지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게 딱 보이는 게 머리를 묶었냐, 제가 이렇게 묶었어요. 묶었냐, 단발을 했느냐, 뭐 커트를 쳤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많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얼굴보다 더 많은 이미지를 좌지우지하는 게 저는 헤어스타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도 묶고 단발도 하고 웨이브도 지게 하고 막 이렇게 봐서 막 진짜 멋있게 하고 싶은데 머리카락이 있어야 하잖아요. 머리카락이. 근데 머리카락이 없으면 모양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 소중하게 지키는 방법,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러분들 잘 지키는지. 일단 샴푸는 언제 하시나요? 아침에요? 아직도? 물론 아침에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두피를 원한다라면 사실은 저녁에 샴푸를 해야 돼요. 어떻게? 그냥 물로만 머리카락을 감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머리를 한번 감아보세요 하니까 그냥 여기에서 그냥 버블 해가지고 그냥 몇 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갖고 그냥 물로 해가지고 쿡 해가지고 그냥 헹구더라고요. 특히 남자들.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여성들도 보면은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감는데 이게 손이 잘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냥 머리카락만 뒤죽박죽 뭐 이러다가 뭐 제대로 한 건지 만 건지 그냥 뭐 빨래를 하는 건지 머리를 감는 건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저는 두피 전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확대경으로 두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걸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면은 두피가 장난 아니에요. 이제 안 보면 우리가 모르죠. 근데 보면은 충격을 받아요. 얼굴에 만약에 이런 뭐가 막 있다. 그러면 우리 막 그냥 약 바르고 피부과 가서 레이저 하고 뭐 여러 가지 해갖고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머리는 보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미 나한테 신호를 줘요, 두피에서. 머리가 스물스물 가려워. 뭐가 이렇게 만지니까 좀 나오네. 이렇게 만지니까 뜨거워. 열받았더니 막 뜨거워. 이렇게 만져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뜨거워. 그죠? 막 이런 데가. 그런 증상이 초기에 있을 때 딱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 관리를 하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이러다 말겠지. 뭐 일시적인 걸 거야.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늘 뭐 소주 한잔 해야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상담했을 때 과거로 돌아가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그게 신호였구나 라고 본인들이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제 깨닫는 상담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가 이 증상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그 행동이나 그런 습관이나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끝나고 나더라도 그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또 두피가 또 문제가 생겨.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어떤 병이든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대한 그 뿌리를 좀 없애고 치료나 관리가 들어간다라면 요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요요가 생기지 않는 것까지 저는 관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냥 그런 거 신경 없이 그냥 어떤 샴푸가 좋대, 어떤 뭐 스파가 좋대, 요즘 스케일링이 좋대. 스케일링을 왜 이렇게 많이 하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스케일링은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 강한 알칼리로 우리 보면 삼겹살집 가면 소뚜껑 거기다 삼겹살 구워 먹고 나면은 그거 잘 안 닦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닦을 때 강한 알칼리로 닦거든요. 잘 닦여요. 그런데 우리 신체나 몸은 너무 알칼리로 닦게 되면은 영양분을 많이 갖고 나가기 때문에 피부 조직이 무너져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닦는 게 아니고 매일 폼크린징 닦고 바디하고 머리하고 하는데 계속 강한 알칼리만 넣어주게 되면은 언젠간 조직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피부를 통해서 많이들
인식은 된 것 같아요.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막 정말 의학적인 정보, 성분에 대한 것까지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지식이 미용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의료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탈모에 대한 거, 두피에 대한 정보는 많지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래요. 왜 머리는 저녁에 감아야 돼? 이제는 저녁에 감아야 되는 것까지는 아는데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왜 저녁에 머리를 감아야 되냐?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은 막 액티비티하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서 막 그냥 화도 났다가 막 이제 막 추웠다 더웠다 막 이러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막 그 피지, 우리가 막 이제 아침에는 싹 씻고 나가지만 오후 되면은 막 노폐물이 막 움직이면서 막 곁땀, 그 다음에 막 정수리 똥 냄새, 시궁창 냄새, 이 안 닦으면 뭐 여기서 또 냄새, 각종 구멍이랑 구멍에서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수는 너무 깨끗이 잘해. 근데 왜 두피는 제대로 저녁에 안 닦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 저하고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저녁에 머리를 감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오지 않은 많은 두피 문제를 갖고 있는 분,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왜 저녁에 머리를 감아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게 몸이 안 움직이고 행동을 안 한다라는 거죠.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를 만나신 분들은 다 저녁에 샴푸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 만에 오셔도 저녁에 샴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상담을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습관이, 우리가 아침에 하던 습관이 있어서 저녁에 하는 게 어렵지만, 저녁에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를 닦으라는 거예요. 두피. 이게 이제 우리, 모발 단면도인데요. 여기 두피에 이게 두피. 이게 이렇게 보면은 보이나요? 이렇게 머리카락 나오는 구멍은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정맥과 동맥을 통해서 영양을 받아서 여기 모유두에서 영양을 먹으면서 이렇게 나와서 각종 뭐 여러 가지 신경따발, 뭐 여기 피지선, 잇목은 신경따발이 이렇게 가늘더라도 머리카락은 한 구멍에 몇 개? 2개에서 3개. 아주 건강한 사람은 후두 부에는 4개까지도 보여요. 근데 다들 보면은 앞머리 쪽에 유전이 있거나 탈모가 진행된 분들은 하나씩 있거나 빈 모공이 되게 많이 보여요. 찍어보면. 그러면 하나의 빈 모공이 막혀 있으면 이게 옆으로 전이를 시켜요.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머리카락이 안 나와요. 전체적으로. 비어있는 모공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야금야금 땅 따먹게 하듯이 내 땅을 다 그 머리카락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남이 볼 때 두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는 저는 뭐 초기다, 중기다, 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상담할 때 그래요. 원장님, 저 지금 어떤 단계, 제가 탈모가 어떤 단계예요? 저 초기예요? 중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저는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게 무슨 암도 아닌데 이게 뭐 중기인지 말기인지 이 말을 제가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탈모는 3단계로 구분을 하자.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나만 알아보는 단계, 나만 아는 단계예요. 어떻게? 예전에는 내 머리가 이렇게 얇지 않았는데 왜 자꾸 얇아지고 힘이 없고 정수리가 볼륨감이 없어지고 만졌을 때 자꾸 힘이 빠지지? 이상하다. 그리고 보면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나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아까 유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가늘더라도 이렇게 한 7만 개를 갖고 나오는 유전자, 머리카락이. 그 다음에 8만 개를 갖고 나오는 유전자. 또는 10만 개의 정말 좋은 유전자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7만 개는 좀 가는 편이지만 유전적으로 좀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늘더라도 머리카락이 한 모공에 3개만 있으면 두피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나는 엄마가 탈모니까 나 탈모일 거야. 그러니까 빠져도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러다가 너무 빠지니까 이거 빠져도 너무 빠지네. 아니야. 엄마도 아빠도 너는 유전이야. 그렇지, 나 유전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늦게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한 번은 엄마가 자기 머리 때문에 이제 딸이랑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딸이 더 심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보다 따님이 지금 더 탈모가 많이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유전이니까 쟤는 원래 저렇게 가는가 보다. 그런데 이게 더 약해진 거를 자기가 피부로 체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제가 지금 빠지고 있는지 많이 빠져나간 건지. 그래서 체크를 해가지고 제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준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같이 왔다가 딸도 케어를 순천향에서 오셨다가 같이 케어를 받고 좋아진 사례가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죠. 그래서 유전인데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유전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전이 있고 아빠가 유전이 있고 내가 유전이 있어. 딸을 이렇게 봐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그러면 그것만 멈춰만 줘도 탈모를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이니까 우리가 키가 작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키가 안 자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양제도 먹고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보고 키가 미리 성장할 때 또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해갖고 키우는 경우가 후천적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키도 후천적으로 키우고 비만도 후천적으로 날씬하게 만들고, 그러면 유전적인 탈모도 후천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는. 그게 이제 밝혀졌고 제가도 해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병원에서 탈모 원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미네랄 중금속 검사를 통해서 5,000건을 해봤어요. 탈모로 오는 사람들의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머리가 빠지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데 먹지 않은데 어떻게 머리가 나와요? 근데 머리카락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떤 중금속들이 내 몸에 있을 때 미네랄을 흡수를 못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5,000건을 의사 선생님들하고 해갖고 탈모 때문에 오신 분들을 검사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제 중금속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납 중독에 이제 노출이 많이 돼 있을 경우에는 모발 성장에 필요한 미네랄들을 요놈들이 배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도 약해지고, 특히 납이라는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립스틱에도 있고 잔디밭에 제초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크레파스, 애들 색연필 이런 거 만지고 손 안 닦고 막 먹자. 코로나 전에는 사실은 손을 되게 많이 안 닦았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손 닦기만 잘해도 우리 몸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 경로를 많이 막을 수 있다는 거를 정말 많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요즘 손 자주 닦잖아요. 그죠? 저도 손 되게 많이 자주 닦거든요. 손에서 들어오는 이 노폐물들이나 이런 중금속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쁜 먼지가 묻은 손을 갖고 우리가 막 여기 만지고 막 이러면 이 미세먼지가 막 뚫고 들어가는 거야, 모공으로. 그래서 두피를 찍어보면 두피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놀래는 거예요. 두피가 저런지 몰랐다고. 그만큼 두피는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감싸고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되게 소중한 곳인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줘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직접적인 스트레스, 펌, 염색, 아니 흰머리도 안 나왔는데 어쩌자고 지금부터 갈색 머리 하고 노란 머리 하고 염색을 해갖고 머리카락 두피를 다 망치냔 말이에요. 나이 들으면 이제 40대부터 흰머리 때문에 염색해야 되는데 제발 여러분 염색 한 흰머리 나올 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그냥 멋부리다가 제대로 멋도 못 부리고 30대부터 탈모 진행돼갖고 그때서 탈모 되면은 그때서 안 하지 말고 그 전에부터 이런 것들을 정말 해보고 싶으면 진짜 건강한 상태에서
진짜 1년에 한 번, 두 번? 근데 제가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은 수시로 해요. 여기 밤색했어. 뿌리가 우리는 동양인이니까 검게 나와. 그러면 또 한 달에 한 번씩 뿌리 염색. 뿌리 염색하면 어때요? 여기가 뿌리 염색하게 되면 두피에 다 닿아요. 이게 진짜 농약이에요. 농약 뿌리듯이. 좋은 염색약이 어딨어요. 엊그저께도 우리 고객 한 분이 두피가 굉장히 건선이신 분인데 흰머리가 나와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도저히 자기가 일하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갖고 여기 앞머리만 했대요. 제가 이제 한 3번 정도 관리해갖고 가려움도 많이 좋아졌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확실히 더 가려운 거야. 그만큼 지금 이분은 치료 중에 있고 상태가 되게 안 좋아. 그러면 안 좋은 것들은 최대한으로 다 제거하고 이렇게 관리를 집중해서 내가 좋은 상태를 빨리 만들어 놔야지 속도가 나거든요. 근데 자꾸만 좋아질만 하면 갔다가 그냥 농약 확 뿌려. 좋아질만 하면 가서 펌 한번 확 해. 이게 지금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참 힘들더라는 거죠. 결과 내기가. 물론 좋아지긴 하지만 우리가 100점을 원하잖아요. 100점. 근데 이게 100점에 좀 도달을 하고 싶은데 저는 할 수 있는데 이 환경을 안 만들어줘요. 우리가 공부하려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머리카락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여기다가 막 농약 뿌리고 화학제품 뿌려대고 스트레스 주고 여기서 막 못 살게 구니까 얘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성적이 좋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때요?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과외도 해서 한 번 하는 것보다 2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듯이 두피 관리도 좀 2번 하고 근데 너무 바쁘니까 2번 올 수가 없어. 그럼 한 번 하면 나머지는 집에서 홈케어도 쓰고 좀 이렇게 샴푸도 좀 두피 위주로 꼼꼼하게 하고 나쁜 것도 좀 덜 주고 먹는 것도 좀 영양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매운 거 요즘 현대인들 매일 아침마다 밥은 안 먹어도 얼어 죽어도 얼주가 이게 아침부터 찬 거 먹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체온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얼음을 먹어요. 그것도 커피를 다 하나씩 쭉쭉쭉쭉 빨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쩌다 한 번 먹는 건 괜찮은데 매일매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마일리지처럼 쌓이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마일리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두피가 문제가 있다라면 일단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먹는 거 얘기는 왜 하냐면은 여기 안에 영양이 충분해야 뿌리에서 영양을 계속 잡아주고 유지시켜주는데 이 안에 영양이 없고 좋지 않은 영양분들로 자꾸 나쁜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얘가 이걸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래서 좋은 케어를 하더라도 지금은 좋아지지만 요요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양 전문가로서 먹는 거를 얘기를 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나쁜 거를 일단 제거하는 거예요. 특히 술, 담배, 탄산음료, 커피 이런 거 종류들은 조금 내가 건강해진 다음에 다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지금 너무 아파, 장이 나쁘고 배탈이 났어. 약 주면서 의사가 뭐라 그래요? 당분간 술, 담배, 탄산, 커피 요거 먹지 마세요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 다 겪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왜? 그만큼 건강할 때는 큰 데미지가 없지만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을 때는 그런 것들이 내 몸에서 영양소를 뺏어가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다고 병원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짜 똑똑하잖아요. 빨리 감 잡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머리 빠지는데 술, 담배, 커피, 탄산 이거 계속 먹고 있다. 요요 옵니다. 탈모는 몸이 망가진 마지막에 오는 신호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나쁜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피부 조직이나 이런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피부 조직이나 이런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한 곳으로 오는 거예요. 피부가 약하면 이제 여드름도 나고 건조해지기도 각질도 일어나고 울퉁불퉁 나기도 하고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두피가 유전적으로 약하거나 이쪽 부분이 내가 약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리 근육이 좋은 사람이 있고 팔 근육이 좋은 사람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환경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들이 내 몸의 신호를 알아요. 그러면 아, 나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환경이 나쁘면 이 부분이 약해지는구나 라고 감지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내가 조금 건강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굴에는 뭐 스킨,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영양크림, 뭐 그 다음에 뭐 자외선 크림 한 6, 7가지 바르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바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과연 머리에는 그렇게 하나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샴푸만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탈모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 샴푸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구나 알아. 그래서 토닉까지, 영양제까지 쓰는 것까지는 인식이 된 것 같아. 그리고 머리가 빠지면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플 땐 물론 약 먹고 수술할 때 있으면 수술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금 막 어디가 막 찢어져서 수술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제일 급한 거예요. 찢어진대. 여기에 뭐 찢어졌으면 꼬매야 되고 아물라고 연고 바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전체적으로 피부가 건조하면 보습크림도 발라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머리카락은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이 소중한 두피, 머리카락, 우리가 건강한 머리카락을 지켜낼 수 있다라면 두피를 어떤 식으로 대하고 나와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소통해야 되는지 우리 알아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계속 누가 미녹시딜이 좋다 그러면 그거 먹고 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효과가 없어. 아, 저 이식을 해야 되나? 여기 막 이렇게 이식한 여성분들도 많아요. 근데 막 뒷머리는 빠지고 있어. 아니, 내 두피가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하지 않은 두피에서 어떻게 건강한 머리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 머리카락 건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후두부의 머리, 여기가 안 건강한데 뭐 여기는 건강하겠어요? 이 두피가? 머리카락이? 그러면 이식을 한다고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지 않은 두피에서 건강하지 않은 머리카락을 빼서 건강하지 않은 두피에서 건강하지 않은 두피에다 건강하지 않은 머리카락을 심어요. 얼마나 생착률이 있을까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모공 머리카락 자라지 않는 이런 데다가 털을 심어 놓으면 안 빠지겠죠. 그렇지만 머리카락은 하나가 나와서 평생 자라는 게 아니라 남자는 3년에서 4년, 여자는 4년에서 6년 살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발에는 씨앗이 있어요. 레코딩 돼 있어요. 몇 번? 25번이라는 씨앗이 존재해요. 그래서 한 모공에서 머리카락이 나고 빠지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25번. 그러면 여자는 4년에서 6년의 머리카락 수명이 있고 남자는 3년에서 4년의 머리카락 수명을 갖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코가 계속 자랄 수 없고 키가 계속 자랄 수 없듯이 우리가 여성들 뭐 생리도 뭐 100세까지 하지 않잖아요. 뭐 56세 되면 생리도 끊어지고 이게 우리 몸에 레코딩 돼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머리카락도 레코딩이 돼 있어요. 25번의 씨앗이 나고 빠지고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머리카락은 여자 남자가 수명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여자 남자 키가 좀 다르듯이 얘도 그렇더라고요. 길이가. 그러면 수명이 여자가 여기선 좀 길어. 키는 남자가 좀 크지만 그러면 평균적으로 3년에서 4년 남자는 여자는 4년에서 6년 그러면 4를 기준으로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해볼게요. 그냥 표준 4년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씨앗은 25번이 있다 그랬어요. 25번 곱하기 4를 하면 계산 나왔죠? 100세까지 머리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어른들, 10년 전에 어른들이 탈모가 이렇게 많았나?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른은 물론이고 20대도 머리 빠진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떠한 환경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경을
뭐 이제 환경이 더 나빠졌죠. 미세먼지도 더 많아지고 멋을 부리기 위해서 화학 제품도 더 많이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환경은 안 좋아졌어요. 살기는 좋아졌지만 뭐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은 막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있잖아. 내가 공부 안 하면 며칠 뒤에 성적 떨어지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염색 이렇게 하고 있으면 2, 3년 뒤에 머리카락 다 날아간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젊으니까 설마 나한테 내가 빠지겠어? 우린 유전도 없어. 근데 유전이라도 나도 제가 사는 색깔 갈색 뭐 이런 특이한 색깔 그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을 미용해서 또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또 다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딸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10만 개의 머리카락을 갖고 아주 좋은 유전자로 태어났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도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비해서 숱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학교를 가면은 이게 머리숱이 많으니까 우리 딸만 보이는 거야. 키도 크니까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숱이 많고 정리가 안 되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커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큰애는 아들이다 보니까 커트를 치니까 뭐 그냥 키웠죠. 거죠. 근데 이 머리를 묶어주고 막 단도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게 고무줄을 묶잖아요. 그럼 고무줄이 끊어져.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딸은 탈모가 아까 제가 탈모를 단계를 나눈다 그랬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 나 이렇게 아는 단계가 2단계예요. 옛날에 제 숱 되게 많았는데 지금 숱 많이 없어진 거야. 남이 볼 때는 여전히 숱이 많지만 아니라는 거야. 이제 10만 개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다가 지금 얘가 이제 8만 개가 됐어. 근데 남들이 볼 때 7만 개를 갖고 있는 친구가 볼 때는 얘가 머리숱이 많아. 그렇지만 본인은 아는 거야. 나 예전에 엄청 많았는데 지금도 머리가 빠지고 지금 숱이 없어진 거야. 그럼 친구들이 야, 너 그게 무슨 머리숱이 엄청 많은 거야. 무슨 네가 탈모냐? 여러분, 탈모예요,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싸우잖아요. 숱 없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들 친구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은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친구도 화가 나고 이 친구는 못 알아주니까 아씨 괜히 말했나? 근데 나는 분명히 탈모인데 이 친구가 네가 무슨 탈모냐 그러니까 아닌가? 이러다가 3, 4년 뒤에 와가지고 결국은 탈모가 돼갖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탈모를 구분할 때 친구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유전자를 기준으로 내가 만약에 8만 개였다면 지금 빠져가지고 7만 개라 그러면 탈모예요. 내가 10만 개의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지금 8만 개예요. 그러면 2만 개가 빠진 거잖아요. 그럼 탈모예요. 남들이